1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계산서. 그리고 거기 보시면 관리비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계정 과목이 헷갈릴 때는 일반 전표에다가 여기에다 관리비라고 쳐보세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사무실이죠. 예. 그러면 건물이라고 치면 여기 나와요. 뭐라고 떠요? 건물 관리비. 아니면 여기에다 관리비라고 치시면 예, 찾기가 좀 불편하긴 한데 예, 여기 있죠. 건물 관리비. 아니면은 여기 가셔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서 컨트롤 F 관리비 치면은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건물 관리비라고 뜨죠. 근데 이런 문제는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세금과 공과는 틀려요. 관리비라. 세금과 공과는 일반적으로 국가에다 내는 게 세금과 공과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험에 잘 안 내는데 간혹가다 이렇게 좀 이상하게 낼 때가 있어요. 에이스, 오피스텔, 역 그리고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면세입니다. 그래서 건물 관리비 얼마세요? 3만원. 그 다음에 대변의 보통예금 얼마요? 3만원. 참고로 저도 이거 분계 한 몇 년 만에 본 거예요. 그렇게 잘 내는 분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계산서 나오면 면세예요. 입력하세요.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8월 3일 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건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면세. 그래서 관리비. 그리고 품목은 신경 쓰지 마세요. 뭐 7월분 관리비, 관리실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3만원. 거래처는 에이스, 오피스텔, 전자는 여, 분계는 현금, 헷갈리면 무조건 3번. 그 다음에 원재료 아니고 건물 관리비 그 다음에 대변에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그 다음에 8월 21일 우리 이거 맞추려고 저번에 연습했었죠. 그래서 8천에서 얼마 빼세요? 7,700 빼세요. 300. 그 다음에 이거 나오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부가가치세 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300짜리를 200에 판 거예요. 얼마에 팔았다고요? 200. 그래서 100만원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나왔을 때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부가가치세 별도인지 그 부분은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8월 21일 날 매출의 과세의 한국의 여 대변에 기계 팔았죠? 기계장치 8,000.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감가 얼마 하셨어요? 7,700. 그 다음에 차변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우리 약속어음 받았으니까 무슨 어음이요? 받을어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받을어음 아니고 미수금이에요. 왜 미수금인지는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세금 200이 아니고 220이에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입력하기 전에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첫 번째 줄은 장부가액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8,000에서 7,700 빼서 얼마 된다? 300. 근데 팔 때 세금 포함해서 220 받았잖아요. 그러면 200에 판 거니까 100만 원 못 한 거다. 손해 난 거다. 그 다음에 세금은 얼마라고요? 20만 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왜 미수금이냐예요. 우리 외상에 두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은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미수금, 미지급금은 판매와 관련이 없을 때 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하고 뭐 더한 거예요? 받을엄. 그 다음에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음도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받을어음이 아니고 미수금을 쓰는 이유는 기계는 팔려고 산 거예요? 쓰려고 산 거예요? 쓰려고 산 거죠. 그래서 어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매출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 그 다음에 매입 부가세는요? 부가세 뭐요? 그렇죠, 대급금. 매출할 때는 뭐야? 예수금. 그 다음에 입력해보세요. 1분 드릴 테니까. 요건 입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 앞에 잠깐 보세요.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여기 위에다가는 200을 쓰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위에 공급가액이라고 써 있잖아요. 공급가액의 뜻이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그래서 200에 20 한국자원 전자는요, 붕괴는 혼합자고, 요 밑에는 뭐하고 똑같아야 된다고요? 붕괴하고. 그러니까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위에는 세금하고 똑같아야 되고요. 여기 밑에는 붕괴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기계장치가 얼마예요? 8,000. 그 다음에 차변에 감가인데 여기에서 기계장치 잡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 개 나오면 관련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7,700.
그 다음에 차변의 미수금 얼마였어요? 아까 220. 그 다음에 차변의 유형자산 무슨 손실? 처분 손실. 그래서 입력 같은 경우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반복해서 넣으세요. 왜냐면 입력이 아주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매출할 때가 예수금. 그래서 매출과세 이렇게 나오면 여기 매출 나오면 예수금, 매입 나오면은요 대금금. 그 다음에 10월 1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기 공급자에 보시면 무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우리 회사 이름은 성모기계예요. 성모기계가 매출자에 있어요? 매입자에, 그 공급 받는 자에 있어요? 네, 공급 받는 자면 매입이에요. 그래서 매입의 과세. 왜냐면 원재료 샀잖아요. 그 다음에 무릉여. 차변의 원재료 330. 그 다음에 세금 몇 프로예요? 10%. 33만원. 그 다음에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라고요? 당좌 예금 100만원. 나머지는 외상으로 사셨대요. 외상 매입금 263만원이라고 거기 밑에 적혀 있죠. 그래서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주의하시고 정리하시고 입력해 보세요.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취업 시 2급이랑 1급이요? 요즘엔 웬만한 사람들 전산세무 2급 거의 다 있어서 전산세무 2급까지는 따셔야 돼요. 근데 1급만 있다 그래서 취업을 못한다? 그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높은 게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한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아예 없는 것보다는 1급이 낫고 그 다음에 전산회계 1급보다는 당연히 전산세무 2급이 어때요? 낮기는 한데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취업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죄송하지만 나이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스펙만 있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취업하는데 유리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구조상 내가 만약에 30살인데 밑에 부하 직원을 33살을 뽑을 순 없잖아요. 그것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자리 잡으라고 하는 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리 잡기가 힘들어요. 슬픈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서 빨리빨리 자리 잡으라고 하는 게 그것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이 제 밑에인 적이 있었는데 서로 불편해요. 일 시키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위에 상사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뽑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확실히 전산회계 1급보다는 전산세무 2급을 가지고 있는 게 일하기도 조금 더 편하고 그 다음에 취업 확률도 조금 더 높긴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꼭 안 따더라도 전산세무 2급까지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회사 가셔서 많이 쓰는 게 부가세 신고랑 저거 많이 쓰거든요. 연말정산. 그 전산세무 2급의 키포인트가 그거 두 개예요. 그래서 세무 2급까지는 배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종종 그 생각을 하죠. 참고로 저는 이제 어딜 가든 신입으로 못 들어가요. 공장이나 이런 몸 쓰는 데 아닌 이상은 안 받아줘요. 나래도 안 받아주지. 내 나이 사람을 신입으로 받는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취업 관련돼서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 대신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돌려서 일명 돌려가기 안 하니까 그건 알고 계세요. 왜냐면 돌려가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서. 그래서 저는 그냥 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거니까 그건 좀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11월 3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2000cc. 그리고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저쪽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 세무사 사무실. 왜냐면 세무사 사무실은 20대 후반까지 받아주는데 30대 되면은 들어가기가 좀 만만치 않은 곳이라 세무사 사무실도 나쁘진 않아요. 2000cc 나왔죠. 매입에 뭐예요? 불공. 그 다음에 렌트 부가 아니고 여.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영업부니까 800번대 임차료. 그 다음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불공은 합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66만원. 그 다음에 보통예금에서 이체된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예금 얼마예요? 66만원. 그리고 어느 쪽 파트로 취업을 하시든 운전면허는 꼭 따십시오. 요즘에 간혹가다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하세요. 분개할 때만 합치고 여기다가는 그냥 계속 네, 여기는 무조건 나눠서 넣는 거고 분개할 때만 합치는 거예요. 위에는 66만원, 그 60만원에 6만원. 불공만 합쳐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불공만. 나머지는 따로따로. 다 따로. 그렇죠. 불공만. 그래서 제가 불공 나오면 합친다 이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11월 30일 날 불공에 뭐 임차료 그다음에 위에는 따로 넣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을 아시면 좀 도움이 돼요. 공급가액의 뜻이 부가세 별도예요. 그래서 위에는 합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거래처는 렌트 그다음에 전자는 요거 꼭 넣어 주셔야 돼요. 불공 사유. 그래서 불공인 이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분개는 헷갈리시면 무조건 혼합 잡으시고 임차료 800번대 왜 800번대예요? 영업부니까 그런 것도 주의하시고 잠시만요 제가 보통예금으로 썼나요? 이거 미지급금이에요. 감사합니다. 미지급금이라고 생각해놓고 보통예금이라고 써버렸네. 이체될 예정이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미지급금이 맞아요. 이체될 예정이니까 아직 안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머리에서는 미지급금 해놓고 손으로는 보통예금 쓸 때가 있어요. 이게 보면서 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요것만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여기 밑에 뭘로 되어 있죠? 지금 보통예금 되어 계신 분들은 미지급금으로 뭐만 하시면 돼요? 고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월 2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구매 확인서랑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그래서 우리 영세는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 신용장, 로컬LC, 구매 확인서. 그래서 12월 2일은 영세예요. 12월 12일. 그래서 매출의 모여, 영세, 유성, 여. 대변의 제품 매출인데 골뱅이 나오면 하나당 단가입니다. 그래서 100개 곱하기 15만원 하시면 1500 나와요. 그래서 제품 매출 1500. 그래서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차변에 대금은 11호죠. 못 받았다. 외상 매출금 1500 정리하시고 입력해보세요. 선생님 그 품목 부분에 그냥 제품이라고만 적으면 틀려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품목은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 거기에 뭐 C제품 써도 되고 제품 써도 상관없어요. 아까 위에 거는 임차료를 안 쓰고 렌트비. 상관없어요. 예. 왜냐면 시험 볼 때 채점 대상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뭘 쓰든 지장은 없어요. 12월 12일 날 영세의 제품 1500. 그리고 여기 위에도 100개에 15만원 요렇게 써도 되고 그냥 1500 쳐도 돼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유성산업, 전자는 여. 그 다음에 저희 시험은 여긴 잠깐만 봐주세요. 여기 영세일 때는 요거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영세율 구분. 저희는 1번하고 3번만 써요. 영세일 때는 3번, 수출일 때는 1번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넣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12월 30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수입. 그래서 수입 나오면 제가 앞으로 두 가지 씁니다. 거래처는 무조건 세관이에요. 그래서 뉴욕 쓰시면 안 되고 인천 세관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가세만 회계 처리.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12월 30일에 매입의 수입. 뉴욕이 아니고 무슨 세관이라고요?
인천 세관, 전자는 역. 그 다음에 대변 말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만 쓰셔야 돼요. 여기는 400. 그 다음에 수표로 납부했대요.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일단 정리 먼저 하세요. 여기에다가는 원재료나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이유는 세금 내게끔 하려고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재료 처리는 여기에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로 오세요. 12월 30일. 그래서 12월 30일 치시고 뭐 입력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30 치시고 그 다음에 매입의 수입이 55번이세요. 몇 번이세요? 55번. 그 다음에 품목은 원재료. 그리고 위에다가는 4천에 400 치는 거예요. 왜냐면 세금이 400 나오려면 얼마여야 돼요? 4천이어야 되죠. 왜냐면 몇 프로니까? 10%. 그 다음에 거래처는 뉴욕이 아니고 인천세관. 세금만 하는 건데 품목이 문제도 있어요. 거기 보시면 원재료 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지문에 있는 것 중에서 뭐 샀다, 뭐 팔았다 그러면 그거 치시면 돼요. 그리고 실무에서는 세금 계산서에 적혀 있어요. 그거 그대로 치면 돼요. 그 다음에 전자는 역, 그 다음에 붕괴는 혼합 잡으시면 3번 잡으시면 이 밑에 원재료가 안 떠요. 부가세만 뜨죠. 맞죠? 왜 그러냐면 수입은 원재료 처리 안 하고 세금 처리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세팅이 수입으로 잡아버리면 원재료가 안 떠요. 근데 다른 걸로 잡으면 원재료 4,000, 부가세 4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건 우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원재료가 안 뜨고 부가세만 뜹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마무리하세요. 이거 그러면 부가세가 400이 나오려면 공급가액을 그렇죠. 공급가액은 무조건 4천으로 넣어줘야죠. 왜냐면 무조건 몇 프로니까? 10%니까. 그거 벗어나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하다 보면 여기 공급가액에 대한 이상한 금액 놓고 부가세 400 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법을 위반하신 거예요. 법에 몇 프로라 그랬어요? 10%. 그래서 부가세 400이 돼야 돼. 그러면 무조건 공급가액은 얼마여야 돼요? 4천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제가 예전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할 때 이거 금액이 안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신고 자체가 안 돼요. 왜냐면 10%가 오버가 되거나 그러니까 10%에서 일정 퍼센트까지는 괜찮은데 그 일정 퍼센트가 넘어가면 신고 자체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10%에서 11%인가? 어쨌든 그거 퍼센트 넘어가면 신고서 자체가 전송이 안 돼요. 국세청이. 그래서 10%꼭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저거예요. 수정 문제.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 2분 드려볼 테니까 붕괴 한번 기억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시 7분 해볼게요. 그래서 수정 문제도 결론은 붕괴 문제니까요. 한번 적어보세요. 요거 되게 잘 나와요.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 나오면 항상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런 걸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줄 때는 예수금, 받을 땐 뭐라고요? 선납세금. 그래서 선납세금은 이자 수익이나 법인세, 중간예납.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런 패턴 있죠? 요런 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8월 10일 날 원천징수 세액이 선납세금이에요. 그래서 얼마예요? 46,200원. 참고로 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문에 자산으로 처리하고라고 되어 있죠? 그게 선납세금으로 쓰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 253,800원. 그 다음에 이자는 얼마예요? 30. 그냥 세금인데 자산이지.
이거는 먼저 냈잖아요. 이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월급 받을 때 세금 떼죠. 그것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연말정산에서 환급이라는 걸 받을 때 있거든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법인세도 똑같이 먼저 내긴 냈어. 근데 많이 냈어. 그러면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돌려받는 거고, 적게 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더 내는 거고. 소득세도 똑같아요. 우리 연말정산에서 어떤 분들은 돌려받고 어떤 분은 더 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정확한 금액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내라 그러면 너무 과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12번에 나누어서 조금씩 내는 거예요. 그랬다가 내가 세금을 더 냈어. 그러면 돌려받는 거고, 덜 냈어.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납부를 더하고.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0일 가서 고치세요. 일반 전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슨 전표로 가세요? 일반 전표 8월 10일 갔더니 여기 보시면은 보통 예금이 25만 3,800원이고 이자 수익이 25만 3,800원이잖아요. 근데 이자 수익은 얼마라고요? 30. 그 다음에 차변에 뭐가 빠졌어요? 선납, 세금. 이렇게 변경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고친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무슨 문제라 그래요? 수정 문제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12월 10일 원재료 매입 시 현금으로 지급한 운송비 11만원이 있었는데 일반 전표에 넣었대요. 그러면 이거 잘못 넣은 거예요. 왜냐면 거기 마지막에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있죠. 그래서 일반 전표 X, 그래서 일반 전표 삭제하시고 어디에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매입의 과세, 일량 택배 여과세. 차변에 운송비인데 원재료 매입시죠. 제가 이거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매입시의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 원가 처리. 그래서 원재료 10. 그 다음에 세금은 만원. 왜냐면 부가가치세 포함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줬어요? 현금 11만원 정리하세요. 그래서 저하고 일반 전표 삭제까지만 일단 먼저 할게요. 일반 전표 12월 10일에 오시면 요거 두 개 있거든요. 여기 위에 보시면 무슨 버튼 있어요? 삭제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삭제됩니다. 왜 삭제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잘못 넣은 거예요. 세금 계산서가 있으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다 넣어야 되는데 잘못 넣었죠.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가서 입력하세요. 매입 매출 전표 12월 10 가서 입력하세요. 1분 후에 맞추고 다음 걸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메인 매출 전표 12월 10일 가셔서 과세의 원재료 10만원에 만원, 그 다음에 이량 택배, 전자는 여, 분계는 뭐요? 혼합.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줬어요? 현금. 끝.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결산입니다. 지금부터 6분 드릴 테니까 분개하시고, 참고로 지금 3개 다 수동이에요. 그래서 일반 전표 12월 31일에다가 분개 적으시고 입력까지 해보세요. 할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항상 요거 먼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동결산의 기말재고자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법인세. 그래서 보시면 1번 소모품이니까 수동, 2번 보험료니까 수동, 3번 현금과 부족이니까 수동. 그리고 결산할 때마다 요거 정리를 좀 하세요. 성급비용, 선수수익, 그 다음에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수동결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증가시키라고요, 감소시키라고요? 감소. 그 다음에 지문에 자산부채 자본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올해 거, 수익 비용이면은요 내년 거. 이것도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소모품. 소모품은 자산입니다. 맞죠? 그리고 모르겠으면 여기 가서 치라 그랬어요. 컨트롤 뭐야? F. 그래서 여기에서 소모품 치면 여기 나오잖아요. 자산이라고 173번. 여기 173번 자산이에요. 그러면 자산의 감소 어느 변이죠? 대변. 그 다음에 이건 외우셔도 되는데요. 소모품의 옆집은 무조건 소모품 B예요. 근데 거기 지금 보시면 무슨 부서죠? 판매 부서. 그래서 800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자산일 때는 올해 거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A4 용지 10박스를 10만원에 샀는데 거기 보시면 몇 박스 남았죠? 4박스 남았죠? 그러면 한 박스에 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0만원, 아이고 10만원 10만원 샀는데 4만원 남았죠. 남은 건 언제 거예요? 내년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남았다고요? 그 얼마 쓴 거예요? 6만원. 그러면 제가 자산일 때는 올해 거 쓰라 그랬잖아요. 그럼 얼마 되는 거예요? 6만원. 이거는 1,000원씩 세금 안 냈어요. 네, 세금은 부가세 할 때만. 여기에서는 세금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세금은 뭐 할 때만요? 부가세 할 때만. 그 다음에 2번, 일단 1번 12월 31일 가서 등록할게요. 그래서 일반 전표 12월 31일 가서 차변에 뭐였었냐면 소모품 B 800번대 아까 얼마였어요? 6만원. 대변에 소모품 6만원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결산은 계속 반복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2번 12월 31일 가서 등록할게요. 그래서 일반 전표 12월 31일 가서 차변에 뭐였었냐면 소모품 B 800번대 아까 얼마였어요? 6만원. 대변에 소모품 6만원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결산은 계속 반복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또 주말에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카톡이나 문자로 주세요. 제가 아마 전화를 못 받는 상황일 때가 종종 있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료.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보험료로 회계 처리. 그러면 감소시키라 그랬습니다. 보험료는 비용이에요. 비용의 감소 어느 변이에요? 대변. 그래서 대변의 보험료.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2023년. 그러면 2023년은 올해예요? 내년이에요? 내년이죠. 내년 거 먼저 뭐 했죠? 줬죠. 그래서 먼저 줬다. 무슨 비용? 성급 비용. 요거는 할 줄 아셔야 되세요. 그래서 왜 성급 비용인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게 금액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액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1년분이 360이래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 보험료는 월할 계산. 이게 월할 계산이에요. 12분의 몇으로 하는 거. 그래서 거기 지금 지문에 보시면 이거 날짜가 몇 월부터죠? 5월. 5월부터죠. 그러면 요거는 손가락으로 하세요. 그래서 5, 6, 7, 8, 9, 10, 11, 12. 그래서 올해 몇 개월이요? 8개월. 그래서 12분의 8입니다. 그러면 240이 올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40이 올해 거니까 내년 건 얼마죠? 120이겠죠. 정리하시고. 그래서 월할 계산 할 줄 아셔야 돼요. 월할 계산 공부하실 때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비용이면은요, 수익 비용이면 내년 거 쓴다 그랬잖아요. 지금 내년 게 얼마예요? 120이죠. 그래서 얼마 처리하시면 되세요? 120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계 마무리 하시고요. 그래서 차변의 성급 비용 120, 대변의 보험료 120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걸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 그 밑에다 그냥 쭉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성급 비용 120, 대변의 보험료인데 공장이니까 500번대 120.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과 부족. 현금과 부족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금과 부족은 결산 시에 결산 시에 잡이익 아니면 뭐요? 잡손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처리가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비용. 그럼 비용이면 잡이익이 비용이에요? 잡손실이 비용이에요? 잡손실이 비용이죠. 그래서 잡손실 얼마요? 2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지문에 현금 과부족이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대변에 무슨 과부족? 현금 과부족. 요것도 등록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문 잘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지문 안에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문 항상 잘 봐주세요. 그래서 요 밑에다가 차변의 잡손실 얼마요? 2만원. 대변에 지문에 현금과부족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분계 적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계 외적으로 적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문제 풀 때 접목시킬 수 있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11시 40분에 신호 확인하고 거기 조회하고 다음 걸로 넘어갈 겁니다.